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현재까지 시중에는 수많은 EQ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이게 이제 음악 제작 환경에 필요하니까 뭐 그렇게 상품으로 나오는 건데, 대부분의 유저들이 EQ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EQ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소리를 만들고 싶은 건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대부분 EQ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으로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본질적으로 EQ 사용에 관련된 어떤 나의 능력이 이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EQ를 내가 원하는 대로 쓰려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 EQ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EQ가 왜 나왔고, 뭐 어떻게 발전했고,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이전 영상이 있어요.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뭐, 그리고 EQ를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되고, 오늘 중점적으로 할 이야기는 시작에서 말씀드렸지만 EQ를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EQ를 왜 쓰는가? 이것도 뭐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뤄놓은 게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는 이퀄라이저라는 단어가 갖는 그 말의 의미, 어떤 주파수의 균형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조율할 수 있는 어떤 도구,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원래 내포된 뜻이죠.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음상 정보를 내가 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도구. 요렇게 두 가지가 보편적으로 EQ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일단 주파수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음악에서 쓰이는 악기나 목소리가 한 개가 있을 때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악기가 두 개, 세 개, 네 개로 막 이렇게 늘어나서 많은 악기가 이렇게 모였을 때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것과 별개로 이제 음상 정보에 관련된 이야기, 뭐 소리의 높낮이를 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조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단순하게 그냥 높낮이, 뭐 소리가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소리를 좀 위로 띄우기 위해서 EQ로 하이를 강조를 하고 뭐 미들 로우 쪽을 에너지를 조금 덜어냈더니 실상 그쪽에 포진돼 있던 다른 악기 소리가 더 잘 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스킹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엮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면 EQ 프리퀀시 차트 해가지고 이런 차트를 보시면은 요거 보고 뭐 알 수가 있나요? 사실 요 차트에서 보여주는 거는 각 주파수 대역별로 강조하거나 이렇게 뭐 덜어냈을 때 어떤 느낌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를 그냥 내용 정리를 해놓은 차트예요. 이게 뭐 목소리일 때 다르고 악기 소리일 때 다르고, 뭐 근데 뭐 이제 뭐 박시하다, 뭐 머디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영어로 좀 표현돼 있다 보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있어 보이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일단 만든 사람이 뭐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것까지는 오케이. 내 음악에 그걸 적용했을 때 과연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 차트에서 보여주는 감정과 동일하냐 이거죠. 실상 동일할 수가 없어요. 일부는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특정 상황이 그 차트에 나온 거랑 잘 맞아서 그런 거고, 평상시에 내가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것과 100% 이렇게 동일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의 사운드와 그 차트에서 적혀 있는 어떤 내용이 그 차트를 만든 사람이 생각할 때 기준하고 내 기준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음악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음악 안에서 이 악기 소리는 어떻게 들려야 돼. 음악 안에서 보이스는 또 어떻게 들려야 돼. 내 음악에서. 이것도 내 음악이라는 전제를 깔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음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실상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인 거지 100% 그렇게 탁탁탁탁 떨어지는 어떤 답안지처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프리퀀시 차트 같은 거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준이 더 애매모호해서
좀 이해하기 더 힘든데요, EQ에 대해서. 제가 시작할 때 이퀄라이저는 주파수 균형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조율할 수 있는 어떤 도구, 그리고 음상 정보를 조율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보통 이걸로 설명이 다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그러면 그 조건들을 한번 좀 나열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EQ를 언제 사용하는가, 요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편곡 단계에서 쓸 거냐 EQ를, 아니면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단계에서 쓸 거냐, 요거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편곡 단계에서는 내가 건반 연주를 하든 뭐 악기 연주를 뭘 하든 간에 노트를 얼마나 짚냐에 따라서 이 악기 소리가 갖는 레인지가 딱 정해져요. 그러니까 낮은 음서부터 높은 음까지 내가 만약에 한꺼번에 노트를 8개를 눌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건반을. 그러면 레인지가 꽤 넓다는 거죠.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근데 이거는 그 해당 악기만 지금 잡아놓은 거고, 여기에서 또 벨로서티를 제가 조금 다르게 연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노트는 레벨이 좀 크고 어떤 특정 노트들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또 주파수 분포도 약간 변화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악기 음색적인 측면도 여기 또 고려가 돼야 될 거고, 음악이 너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악기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또 다른 악기를 그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슷한 위치에서 나오도록 딱 뒀어요, 두 개를. 그러면 음색은 다르니까 분명히 A라는 소리와 B라는 소리가 있구나라는 구분은 돼요, 귀로. 근데 문제는 음역대가 비슷하단 말이죠. 아무래도 같은 코드 안에서 움직여야 될 음들이니까. 그러면 뭐 A라는 악기에서 나오던 어떤 음정과 B라는 악기에서 나오던 음정 둘은 합쳐지면서 에너지가 커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기분 좋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하나, 두 개, 거기에다 뭐 제가 목소리까지 이제 녹음을 해갖고 이렇게 딱 놨다고 해볼게요. 그럼 목소리도 어쨌든 같은 스케일 안에 있는 음정이니까 음정 간에 만나게 될 때 분명히 어떤 주파수 영역은 에너지가 좀 과잉 상태로 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요게 듣기에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고, 근데 내가 편곡을 하면서 요게 좀 불편하네?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이 해결법들이 있는데, 하나는 원래 그 이제 편곡하면서 찍었던 노트 개수를 뮤트를 하는 거죠. 좀 겹치는 애를. 그래서 좀 빼놓는 거예요, 악기 소리에서. 그러면 덜 부딪힐 거 아니에요. 요건 편곡 단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 거슬리는 어떤 그 음정 벨로시티를 좀 내려놓거나 이렇게 해서 소스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퀄라이저를 써갖고 그 대역을 에너지를 그냥 좀 덜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악기 간에 혹은 악기와 목소리 간에 덜 부딪힐 거 아니에요. 요게 편곡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편곡 단계 때 EQ를 쓴다?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EQ 쓰지 말라 그런다?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지. EQ 쓰고 안 쓰고는 자기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EQ를 막 과격하게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소리가 그 소리라면. 어떻게 쓰던 그건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건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거에서. 자, 그거를 근데 조금 더 확장해 보자고요. 트랙 수가 10개, 30개, 50개, 이제 뭐 한 100개까지 늘어나요. 그럼 그거는 이제 밸런스를 잡는 과정에서 야, 이거 얘네들끼리 많이 싸우네. 합쳐지니까 많이 싸우네. 이건 이제 믹스 단계죠. 믹스 단계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과격하게 EQ를 씁니다. 내가 그냥 확 덜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가 너무 부족해, 고역이. 그러면 그쪽을 확 집중해가지고 게인을 부스트를 시켜주기도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가 잘 됐다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얘기 못해요. 그냥 최종 결과물이 음향적으로 봤을 때 그냥 좀 색깔이 별로네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EQ를 쓰는 거에 있어서 그건 잘 쓴 거야, 이건 잘못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스터링 단계까지 넘어갔다고 쳐봐요, 믹스가 끝나서. 근데 마스터링 단계에서도 그렇게 EQ를 막 과격하게 쓴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믹스 엔지니어가 만들어 놓은 그 음악적 밸런스가 있는데,
그게 좀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막 쓰지는 못하겠죠. 물론 믹스가 엉망이라면 밸런스가 어떤 특정 주파수 대역만 에너지가 뭐 엄청 크게 들리고 요거는 믹서 엔지니어가 놓쳤으니까 그렇게 들리겠죠. 어느 대역은 너무 뭐 뒤로 빠져 있고 뭐 이렇다면은 또 EQ를 격하게 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마스터링 때는 조금은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EQ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편곡 단계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믹스할 때. 믹스할 때도 결국은 음악적 판단을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음악적으로 밸런스가 좀 좋게 들리네. 그 선 안에서 보통은 만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 안 한 게 레코딩이죠. 근데 레코딩 같은 경우는 순서가 좀 있기 때문에 EQ를 쓰는 게 잘 됐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보다는 레코딩에서 EQ를 써야 되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악기 음색이나 그다음에 뭐 보이스 요게 음악하고 맞는지에 대한 평가는 디렉터가 할 것이고 그러니까 창작자가 그건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잘 안 맞아요. 그럴 때는 악기를 바꿔야죠. 연주 스타일을 바꾸거나 아니면 보이스를 바꿔야 되거나 이게 1차적으로 생각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맞는데 근데 음악이랑 이렇게 붙여보니까 좀 별론데 그러면 그때는 마이크를 바꾸는 게 맞아요. 근데 마이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 좋은데 어떤 특정 발음에서 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에너지가 좀 과하게 부스트돼서 들어오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발음에서 치찰음이 되게 과하게 들어오고 근데 이런 현상들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음역대가 부스트 되어 갖고 들어온다 그거는 이제 보통 공간의 레조넌스랑 만나가지고 해당 녹음하는 공간의 레조넌스랑 그 목소리랑 이제 만나서 증폭돼가지고 더 크게 울려서 마이크로 좀 더 과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나 아니면 뭐 근접 효과 때문에 생긴 거나 보통 요런 상황들이라서 근접 효과라면 좀 떨어지면 되는데 공진 같은 경우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마이크 바꿔도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럴 때 EQ가 들어가서 그 대역을 조금 에너지를 걷어내는 거죠. 그 다음 치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찰도 그냥 내가 최초에 세팅한 게 음악적으로 훨씬 좋게 들렸는데 그 치찰 때문에 그렇다고 마이크를 바꿔서 평균 값이 좀 별로네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그냥 원래대로 쓰고 치찰 과한 거는 EQ 가지고 살짝만 좀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그 대역을 뭐 보통 한 10kg 언저리, 11kg 뭐 요런데 그런데 살짝 깎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렇게 바라보면은 올바른 사용이에요 EQ는. 그래서 되게 소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레코딩에서는. 허나 있고 없고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EQ를 쓸 줄 아는 것과 쓸 줄 모르는 것.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쫙 보면 언제 쓸 것인가. 그 언제 쓸 것이냐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EQ에 대해서 굳이 고민할 필요가 있나? 라는 게 우선 첫 번째로 할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할 얘기는 EQ를 통해서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요것 때문에 이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건데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하다 보면 EQ를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거죠? 어디를 깎고 어디를 부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뭔가 이런 이제 약간 좀 1차원적인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제품은 이렇게 세팅해 놓고 쓰면은 이게 때깔이 확 바뀌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쓰면 돼.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건 통과만 해도 뭐 무조건 좋아져. 뭐 이러면서. 근데 오늘 영상 주제처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소리를 지금 EQ를 통해서 내가 얻었냐. 그럼 소리를 잘 만진 거예요. EQ를 통해서. 내가 EQ를 걸었더니 이 느낌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나오는데? 그럼 EQ를 잘못 쓴 거예요. 그냥. 혹은 어떻게 써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쓰지 마세요. EQ. 안 쓰셔도 돼요. EQ를 꼭 써야 된다라고 누가 그러나요? 이퀄라이저는 내가 편하게 뭔가를 조작하기 위한 도구인 거지. 그냥 음색적으로 EQ를 안 쓰더라도 내가 원하는 소리다 이거는 이미. 그러면 안 쓰면 됩니다. 그거 굳이 거기다 걸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한 트랙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막 3트랙, 4트랙, 5트랙 막 이렇게 엮이면서 그래도 나는 얘를 메인으로 둬야 될 것 같아. 제일 처음에 골랐던 이 음색을. 근데 이 음색이 메인으로 나오지만 다른 애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 음색이 갖는 어떤 매력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럼 이럴 때 이제 교통정리를
그 메인 음색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음색들을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관점 자체를 좀 다양한 방향으로 내가 적용을 해보면 분명히 해결법은 나옵니다. 그래서 꼭 EQ를 써야지만 뭔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 뭐 그럴 시간이 없는데요. 그냥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럴 거면은 그렇게 시간도 안 들이고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작품이에요. 그럼 남들이 그걸 듣고 뭔가 거기서 감동을 얻기를 바란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AI, 뭐 EQ, 뭐 지금 소니블에서도 나오고, 뭐 굴포스도 있고, 뭐 오존에서 제공해 주는 거.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좀 하면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소리인가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소리냐라는 거예요. 그거 걸었더니 그러니까 AI가 분석해갖고 만들어준 소리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하는 소리가 바로 나오냐 이거죠.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걔가 뭐라고.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건데. 요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얘기해 볼 만한 게 밴드를 많이 쓰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글도 꽤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뭐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플러그인으로 뭐 DAW로 작업하는 입장 그리고 현재 플러그인의 어떤 성능 뭐 이런 것들을 다 비춰봤을 때 밴드를 많이 쓰면 뭐가 또 잘못될 건 또 뭐죠? 밴드를 적게 쓰는 게 좋다? 뭐 그래 그거는 뭐 오케이 일단 알겠고 밴드를 많이 써서 그럼 뭐 문제될 건 또 뭐예요? EQ의 어떤 그 알고리즘 때문에 뭐 위상이 틀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틀어져서 뭐 뭔가 그렇게 변화가 돼서 그게 문제될 건 또 뭐냐 이거예요. 내가 여러 밴드를 활성화시켜 갖고 적용을 해보니까 난 이게 더 듣기 좋은데? 그럼 그게 답이에요. 잘못 쓴 게 아니라는 거죠. EQ에서 밴드 많이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런다? 아니 내가 원하는 소리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은 잘 나오더만. 그럼 그렇게 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에 굳이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 찍어 놓은 것들이나 이런 걸 이제 좀 보면 저는 EQ 밴드를 많이 이렇게 밴드 수가 많은 거를 쓰지 않거든요. 그게 이건 제 습관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EQ로 어딘가를 이렇게 뭔가 깎거나 부스트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변화되는 그쪽만 듣지를 않아요. 그 변화를 준 영역 때문에 다른 데가 어떻게 들리는가를 좀 유심히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 밴드를 여러 개로 활성화시켜갖고 그걸 다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면 제가 구분을 잘 못해요. 그거를. 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물론 간섭이 거의 없는 밴드의 그 개인 변화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냥 EQ 하나에서 밴드를 다 열어놓고 다 통제를 하는데 간섭이 많이 되거나 중첩이 될 법한 데를 동시에 두 개를 이렇게 밴드를 열어놓고 이렇게 들었을 때 구분하는 게 제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저는 밑에 다음 슬롯에 다음 인서트 단자에 EQ를 새로 하나 걸어서 거기서 조절을 해버리죠 차라리. 그리고 A, B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제가 구분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습관이 그렇게 든 거지 그렇다고 제가 밴드를 많이 활성화해서 쓰면 나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계속 한 얘기는 밴드를 많이 쓰던 적게 쓰던 그건 내 맘이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얘기해 볼 만한 게 아직도 뭐 EQ 다음에 컴프 써야 돼요. 컴프 다음에 EQ 써야 돼요. 뭐 이 질문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가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운드 만져보는데 컴프레서가 좀 격하게 걸리는 것 같네. 그래서 컴프 반응을 조금은 부드럽게 해주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좀 컴프레서가 이렇게 잘 반응하게 난 그렇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EQ 먼저 쓰고 컴프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나는 컴프 톤이 좋아. 걸어서 컴프레서를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사운드 자체가 좋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소리가 좀 불편하게 하는 주파수가 좀 존재하네. 어떤 특정 대역이 약간 불편하게 하네. 그러면 컴프 다음에 EQ 쓰는 거고. 아니면 EQ, 컴프 EQ 써도 되고. 컴프 EQ, 컴프 써도 되고. 자기 마음이에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소리 얻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여정에서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자, 다섯 번째로 할 얘기는
리니어 페이즈, 뭐 미니멈 페이즈, 맥시멈 페이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상 변화에 따른 걸로 구분을 해놓은 건데, 이거 분류 기준이에요, 이거는. 근데 어떤 특정 상황에 이때는 꼭 뭐 미니멈을 써야 돼요. 이때는 리니어를 써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을 아직도 하세요. 근데 이 부분도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내가 리니어 페이지 EQ로 썼더니 좋은데? 그러면 쓰세요, 그냥.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맥시멈 페이지 EQ 이런 계열들을 썼더니 이게 훨씬 내가 생각한 그림대로 나오네. 그럼 그거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마스터링 할 때 리니어 페이지만 써야 된다? 그런 원칙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원칙은. EQ 쓰는데 분류가 어떻게 되든 그냥 내가 원하는 걸로 그냥 쓰면 돼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이나 영상 이런 쪽에 아무런 조회도 없는데 한번 유튜브 한번 해보고 싶다. 유튜버가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카메라 공부하고 렌즈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상황에서는 조명을 어떻게 써야 되고 막 이런 걸 공부를 해요. 좋아요, 공부하는 거. 근데 공부하는 거 갖고 뭐라 안 해. 그 누구도 뭐라 안 해요. 공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대로 만들려면 영상을. 근데 정작 영상은 거의 안 찍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도 자꾸 찍어버릇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에 필요한 구도라는 거를 사진을 자꾸 찍어봐야지 알 수 있어요. 카메라 성능 이전에 일단 사진을 찍어봐야 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구나, 사진을 찍으면.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는 요것과 카메라로 담았을 때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걸 몸으로 느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델 스펙 줄줄 외우면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당장 지금 그걸로 뭘 하는 것도 아닌데.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촬영만큼이나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영상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담을 거냐. 그리고 필요하면은 어떤 씬이 더 추가돼야 되는가. 뭔가 이런 식으로 내가 계획을 다 세우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작 해보지도 않고 뭐 카메라 사용 방법, 그 다음에 뭐 렌즈가 뭐 어떠고 저쩌고, 인물 찍어야 돼요? 그럼 50mm. 브이로그 찍으실 거예요? 그럼 짐벌이 있어야겠네요. 이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내가 핸드폰만 갖고도 내가 노력만 하면은 물론 이제 월등히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내가 충분히 느껴볼 만큼은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음악 쪽도.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바로 딱 티가 안 날 뿐이지 카테고리 자체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이라는 것도 내가 계속 만들어 보고 내가 뭔가를 계속 해보고 내가 계속 삽질을 해보고 그래야지만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런 말들도 나오는구나. 먼저 간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한 거구나. 이런 걸 다 느껴보려면 결국은 내가 해봐야 돼요. 근데 내가 그것부터 미리 공부한다고.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보다 뭔가 기술적인 얘기나 아니면은 뭔가 그 EQ의 어떤 분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얘는 어떨 때 쓰면 좋고요. 얘는 어떻게 쓰는 게 맞고요. 이런 걸 내가 먼저 막 습득을 하고 그렇게만 해보는 거랑 내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랑 결과적으로는 창의력 자체가 그리고 내 몸에 쌓이는 어떤 그 경험 누적치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그냥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EQ 가지고 결국 네가 원하는 소리 얻었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계속 하는 얘기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할 얘기. 프리셋 쓰는 거 갖고도 말들이 좀 있어요. EQ 프리셋 쓰는 거. 근데 이제 EQ를 막 접해갖고 나 아무것도 잘 몰라. 근데, 라디오? 전화기 목소리. 이런 소리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프리셋을 딱 열어보니까 있네. 그러면 적용 딱 해보고, 비슷해. 내가 생각한 거랑. 그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혀.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쓰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써야지. 이거는 좀 피해야 되는 거죠. 프리셋의 역할은 내가 좀 더 빠르고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어떤 제품을 통해서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하드웨어는 사실 프리셋이라는 게 없죠.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내가 뭔가 변화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이제 제조사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안 써도 그만, 써도 그만이지만 쓴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 쓴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허나 맹목적으로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얘기. 화면으로 보이는 EQ. 그러니까 눈으로 이제 FFT 그래프가 막 나오고, 이제 막 이렇게 주파수가 막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이런 UI에 내가 EQ를 띡 하고 게인을 하나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어떤 특정 주파수로 Q도 막 이렇게 조절을 하고 마우스 가지고. 근데 이런 제품을 쓰는 데 있어서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에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제품도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반응하는 애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지컬 스타일의 EQ들은 사실 뭐 그런 주파수 스펙트럼 같은 거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특히 하드웨어 복각한 모델들, 아날로그 하드웨어를 복각해갖고 플러그인으로 만든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온전히 다 귀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그 UI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시각 정보에 의존하다 보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내가 상상하는 소리를 만들 때 그 부분에서 좀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많이 변화를 줘도 돼?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EQ에서 게인을 이렇게 조절해도 돼?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소리가 그렇게 하니까 나오더만.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남들이 그러는데 뭐 3dB 이상 쓰지 말래, 게인을. 뭐 Q는 뭐 깎을 때는 좀 좁게 해서 깎고 이렇게 넓게 깎으면 안 된대, 그럼.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 거를 듣고, 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고민들 하신단 말이에요. 전혀 쓸데없는 고민이다. 내가 만진 대로 뭔가를 조작을 하니,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어. 그러면 그게 그냥 답이에요. 괜히 주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든 휘둘릴 필요 전혀 없다. 자, 요 정도로 한 7가지로 오늘 쭉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리를 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고, 저는 이제 제 채널에 이제 뭐 초보, 중수, 고수 가릴 거 없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오다 보니까 이제 눈높이를 좀 최대한 낮춰서 지금 오늘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떤 EQ에 대한 좀 시각을 너무 이렇게 공학적인 거나 기술적인 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될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원론적인 거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 있는 어떤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는 컨텐츠를 앞으로 좀 몇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